8장에서 인류 전통 음식은 4가지 기둥에서 체중을 감량하고 싶고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그러면 음식의 4가지 기둥을 생각해보자. 뿌리 깊은 영양의 4가지 공통 분모는 박물관에서 원시인 전시물을 본 적이 있는가? 거대한 메모들을 집단 사냥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떠오를 수도 있다. 원시 부적이 모다 불 주변에서 정겹게 고기를 굽는 모습이 생각날지도 모른다. 이번 장에서는 숨겨진 인류의 영웅, 즉 음식과 요리를 정면으로 다룰 것이다. 인류가 요리 기술에 쏟은 창조성은 놀라운 과학이다. 인간은 영일에게 다른 동물과 달리 음식의 재료를 버리는 법이 없다. 옛날부터 계승된 요리 지식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또 영감을 거쳐서 탄생했다. 전 세계 전통 요리의 4가지 공동 부모를 이해하게 되면 식단에 대한 고민이 사라질 것이다. 수없이 여행하는 식단과 전문가의 상반된 조언에 머리 아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대자연의 혹독한 시험을 극복한 본래의 음식들로 돌아가야만 된다. 우리가 오랜 시간 전수된 음식의 맛을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전통 음식은 수천 년 동안 조선과 조선이 또 그 조선의 또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게끔 해 주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음식의 4대 기둥, 저 호모사피엔스의 영양 학적인 토대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건강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하나는 전통 요리법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다. 지중해식 같은가? 지중해식. 그래서 우리는 돼지기름과 같은 포화지방 대신에 보건당국에서 권장하는 씨앗기름을 요리한다. 이런 잘못된 대체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필자는 요리책에 빠뜨리고 있는 정보를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전통 요리를 채택하는 식재료를 4대 기둥이라고 부른다. 뼈있는 고기, 반려 음식과 발화 채소, 내장육, 신선한 채소를 말한다. 4대 기둥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한다. 요리의 다양함은 지구나는 행성의 생태계만큼 다채롭다. 하와이 주민의 전통 주식은 포이라는 음식이다. 포이의 재료는 타로라는 감자와 같은 뿌리 채소다. 분말로 만들어서 몇 달 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발효를 시킬 수도 있다. 포이 음식과 더불어서 생선과 코코넛, 바나나를 첨가한다. 반면에 하와이 기적 계급 알리는 포이보다도 생선과 같은 고영양 음식을 더 많이 섭취했다. 알리의 계급은 펭귄들보다도 키도 컸으며 체격도 좋았다. 음식과 신체 성장의 상관관계가 작용한 것이다. 이누이트 에스키모는 전통적으로 바다 표범과 생선 이끼를 주로 먹었다. 몽골 유목민은 육류, 반려, 유제품, 다양한 차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먹었다. 파푸아 뉴기니 콤바이족은 통통한 파리요충과 도마뱀, 새, 사고야자, 살람을 즐기러 식사했다. 특별히 이벤트가 있는 날은 돼지고기를 먹었다. 서아프리카 농부 포푸족은 콩, 수수, 땅콩을 재배하고 염소와 닭을 길렀다. 벌레를 채집해서 식용으로 사용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음식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토종 음식들은 몸이 원하는 영양 성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 당신의 후손들은 제가 원하는 그것이다. 반면에 미 보건 당국이 권유하는 음식 피라미드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씨앗기름과 과도한 당이다. 이 성분들은 거대한 가공식품의 신전을 지지하는 주춧돌이다. 씨앗기름과 과도한 당은 몸의 세포를 서서히 질식하게 만든다.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음식이 요리 세계를 독점하는 경우는 없지만 프랑스 요리만은 예외이다. 프랑스 음식은 맛과 다양성의 깊이에 있어서 전 세계 음식 중에서 단연 돋보인다. 서양 전통 요리를 배우는 요리사들은 프랑스 요리의 제왕 오기스트 에스코피에와 같은 요리 선구자의 조리법을 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의
그는 중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요리는 일반적으로 녹말이 다량 함유되는 경우가 많아서 건조하고 쉽지 않다. 반면에 프랑스 음식은 전통 방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화된 풍미와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 철저히 4대 기둥을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프랑스 요리는 과거 나폴레옹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미식가 장앙 델무 브라이어 사비랭의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당신이 먹은 것을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러한 프랑스의 미식 문화는 먹는 것이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이자 성공이라는 사회적인 믿음으로 격상되었다. 이런 미식 문화는 그랑드 퀴진이라고 부르는 고급 요리로 화려한 꽃을 피웠다. 이 요리는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식재료가 가진 특유의 맛을 표현하고 있다. 요리사들은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철 음식, 진짜 재료만 사용했다. 당연히 영양소도 풍부할 수밖에 없다. 그랑드 퀴진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음식에서 맛과 영양을 농축한 수백 년 된 기술들을 요약하고 있다. 4대 기둥을 대표하는 음식들은 프랑스 고전 요리에 계속해서 등장한다. 프랑스인은 불리지 않는 전 건강 패러독스를 갖고 있다. 그들은 엄청나게 기름진 식사를 하는데도 심장병, 발병률이 비교적 낮다. 미 보건당국과 의사들이 금기로 여기는 콜레스테롤, 포화 지방이 높은 음식을 먹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 4대 기둥에 근간한 전통 음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통 음식. 제1기둥은 육류 요리대에서 4대 법칙인데 고기 단어 자체만으로도 식욕을 돋군다. 고기는 정말 다양한 요리법이 존재한다. 전통 요리에서 고기 요리법의 핵심은 뭘까? 바로 뼈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추수 감사절에는 통째로 익힌 커다란 칠면조 요리를 식탁 한가운데 놓는다. 고기를 요리할 때는 지방과 뼈, 골수, 껍질 등을 최대한 버리지 않고 요리하는 게 좋다. 전통 요리와 고급 요리에서는 고기의 육즙을 보존해서 다채로운 맛을 소유하고 있다. 이제부터 요리할 때 풍미를 높이고 영양을 보존하기 위한 4가지 법칙을 알려주고자 했다. 육류 요리법을 터득하는 것은 음식의 진정한 힘을 획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제1법칙.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당신은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 살짝 익히는가? 충분히 익히는가? 어느 쪽인가? 완전히 익힌 고기는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핏물이 줄줄 흐르고 비위를 상하게 하는 고기 요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붉은 피를 먹으면 덜 익은 고기가 훨씬 또 가치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스테이크의 핵심은 점도와 질감이다. 오래 익힌 고기는 지방과 단백질 분자가 뜨거운 조리 과정 속에서 뒤얽혀서 복잡하게 결합한다. 그래서 고기는 고무처럼 질겨진다. 고기를 칼로 자르기 힘들어지고 또 많이 씹어야 하는 데다가 소화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최대의 단점은 인체에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고기를 적당히 익히면 영양소와 풍미가 살아난다. 육즙이 잘 되어들고 소화도 쉬워진다. 그렇다면 높은 가열 온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고기를 잘랐을 때 육즙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상태다. 너무 익힌 것이다. 스테이크는 육즙을 먹으면 붉은색이어야 한다. 미디엄 레인을 권유한다. 제2법칙은 고기는 천천히 뭉근하게 익혀라. 얼마 전 파리에서 검은 눈의 페루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최근에 이렇게 요리사들은 음식이 어떤 특유의 맛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다려서 맛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갑고 맛있는 닭다리가 맛있는 음식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고기의 수분이 완벽한 가수 분해 조건을 만들 때 시작이 된다. 가수분해는 가수, 즉 어떤 화합물이 물과 반응하여서 분해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온도에서 물 분자가 섹터 몇 타를 해서 단백질 섬유를 잘게 잘라서 부위를 연하게 만들어준다. 물은 단백질 섬유들이 서로 뒤얽히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기가 질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다면 가수분해가 맛을 내는 원리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맛을 느끼는 미각기관인 미력의 세포는 작다. 맛을 느끼는 소형체는 더 작다. 그래서 제대로 맛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수 분해가 필요한 것이다. 차가운 닭다리를 한 입에 베어 물면 별로 맛이 없다. 요리를 통해서 가수 분해해야 한다. 즉 단백질이 매우 작은 조각으로 잘리면서 펩타이드라는 짧은 아미노산 끈으로 바뀐다. 펩타이드가 미각 소형체에 들어맞으면 제5의 맛인 감칠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천천히 익혀서 먹는 식사법을 말하네요. 제3법칙은 지방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없다. 과거부터 인류는 지방이 풍부한 동물을 선호했다. 지방. 그렇다면 지방을 섭취할 경우에 영양학적인 이익은 뭘까? 우선 지방은 에너지의 원천이며 인체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육류의 지방은 조리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육즙을 보존하려면 고기의 겉면에 지방층이 붙어 있어야 한다. 넓은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은 점이 많다.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오메가3 성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 오메가3를 얻으려면 피부 아래에 지방을 포함해 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야 한다.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마블링이 짙지만 목장에서 자란 소는 비교적 기름기가 적다. 음식에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다. 우리는 왜 지방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일까? 저지방 쿠키가 맛이 없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그런데 미각에는 지방을 감지하는 소형체가 없다. 오랜 시간 지방은 코를 통해서 맛을 전달한다고 여겨져 왔다. 2005년 프랑스 연구자들은 비염자들의 코를 빨래집기로 막고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연구를 했다. 실험 결과 입안에 지방을 감지하는 소형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산패된 지방은 물론이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심지어 지방의 유형도 구별할 수 있었다. 우리들의 맛은 지방을 포함해서 6가지로 정의해야만 한다. 과학이 밝혀낸 이 사실은 수천 년 전에도 아유르베다 의학을 추구하던 요리의 대가들은 놀랍게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방이 다른 맛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방이 미각 소형체와 결합하면 다른 미래에도 영향을 주어서 신맛, 짠맛, 쓴맛 등을 감지하는 능력이 대폭 상승된다. 이는 신맛과 쓴맛을 내는 음식의 다수가 지용성이고 지방이 몸 안에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돈이 충분치 않은데 유기농 식품을 사고 싶은가?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를 포기하고 정육 코너로 가라. 유기농 축산물은 생물 농축이라는 측면에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가격 이상의 가치를 한다. 식물은 땅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농축하기 때문에 풀 500g에는 그 풀이 자란 흙 500g보다도 칼륨 함유량이 더 많다. 동물의 조직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풀이 땅에서 얻은 무기질과 풀 자체가 만든 비타민을 농축한다. 연구자들은 북미산 술로 가리부가 영양소가 풍부한 풀잎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다른 조직 동물도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방목한 동물들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을 본능적으로 찾아 먹음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유기농 육류가 가치 있는 이유는 정말 많다. 유기농 가축은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할 수가 없다. 이는 농장주가 가축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 가축이 건강한 또 먹을 거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성장 호르몬도 맞을 수가 없다. 성장 호르몬은 요리 및 소화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가축의 종에서 인간 비종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
대규모 산업체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유기농 레벨도 범람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농장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렇군요. 지역에 친하게 지내야만 되겠네. 제4법칙은 사골, 육소, 최상의 영양 보충제이다. 사골, 육소, 관절염, 소의사들은 그렇게 이런 영양을 섭취를 통해서 콜라겐을 만든다는 거죠. 아유, 사골, 육수를 통해서 이렇게 사골 국물은 어떤 영양 보충제보다도 뛰어나다. 그 이유는 첫째, 뼈와 관절을 천천히 뭉근하게 끓이는 것은 인위적인 글루코사민 제조 과정의 온도와 압력보다도 덜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골 국물에는 한두 가지 영양소만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연골 구성 성분을 비롯해서 무기질과 비타민까지 들어있다. 사골을 이렇게 섭취할 필요가 있다. 있네요.